네, 저 필라에 저의 예전 모습이 나오네요. 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고요. 예, 또 워싱턴 특파원 때 경험 또 정치부 기자하면서 총선과 대선 방송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오늘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재판에 넘겨졌죠. 추가로 기소가 됐고요. 조국 전 장관은 기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SNS에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검찰이 상상인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기사가 들어와 있어요. 이 상상인 저축은행, 이곳 압수수색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보도국 법조팀의 김기태 기자, 김태현 변호사 두 명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상상인 압수수색, 어떤 곳입니까? 상상인이라는 곳이? 일단 검찰이 오늘 성남에 있는 S모 저축은행이라고 현재까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 본명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조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는 조 전 장관 일가와의 연관성을 검찰이 보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다만 압수수색 주체가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조세범죄조사부에서 압수수색을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나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 전 장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 일과 수사와의 연관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인데요. 그 현재는 검찰이 우리가 그 S모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거는 금감원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다만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 전 장관 일가와의 연관성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이 S모 저축은행이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에게 그 WFM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해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 저축은행도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불거져 왔는데 현재까지는 이번 수사가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김기태 기자가 이렇게 원칙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상황에서 조금 당혹스러운 장면이 나가네요. 화면에는 또 그 S모 저축은행의 네. 이름이 또 다 나가고 저도 이미 얘기를 해버렸고 네. 어쨌든 김기태 기자는 법조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아직까지는 그 회사의 이름을 다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검찰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그렇게 확인돼야 예,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 저축은행이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검찰이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은 금감원이 고발한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이다. 네. 금감원이 고발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S모 저축은행 내부 또 대주주의 어떤 비리 이것과 연관된 것이겠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사 의뢰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지금 기자들이 확인 중인데 다만 추정되는 부분은 금감원이 지난달에 이 해당 저축은행을 제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법 위반 관련해서 뭔가 제재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의혹이 뭔가 수사 의뢰된 것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S모 저축은행이 WFM 아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WFM에 대출을 해줬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에게 WFM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을 해줬는데 뭔가 이 과정에서의 뭔가 이 조 전 장관 일가의 그 펀드 의혹과 연루된 것 아니냐는 그것 때문에 수면 위로 한번 떠오른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별개의 걸로 보세요? 아니면 압수수색 근데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네.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네. 그것과 관련해서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 S모 저축은행 압수수색한 게 정경심 교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정경심 교수의 어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에 있는 게 코링크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S모 저축은행에서 코링크피에 대해 어떤 대출 형태로 돈이 들어간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워낙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도 되긴 했습니다. 주로 아마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 쪽에서 많이 제가 보도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코링크피와 관계된 어떤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서 그것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없던 건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코링크피의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는 이 S모 저축은행의 관련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그런 뭐 단연히 필요 불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지금 특수부가 아니라 다른 조세
조세부인가요? 금조부인가요? 예. 조세범 조세범죄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죠.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가면 한 곳으로 모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S모 저축은행이 최근에 MBC PD수첩인가요? PD수첩에서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고 그 보도 내용이 허위다라고 하면서 또 소송을 제기했다 네, 이런 다툼이 기사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고 그 관련된 내용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각 사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수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유튜브 영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 S모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과연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한 수사와 이어질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SBS 보도법조팀의 김기태 기자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어제 추가로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장이 SBS에도 입수가 됐는데 이번에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입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흔히 법조팀 기자들이 검찰에 공소장을 입수할 때는 의원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무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비실명화한 본을 공소장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은 다 동그라미로 돼 있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원실에서 받은 겁니까? 그것도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까? 다른 취재 기자가 받은 걸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제출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공소장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14가지 혐의가 추가가 돼서 기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검찰이 범죄 혐의라고 보는 그 혐의, 구체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공소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크게 정경심 교수의 혐의라 하면 이제 입시 비리, 그다음에 사모펀드, 증거 조작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이고, 화면 보니까 아주 복잡하네요. 네, 이 세 가지 덩어리의 범죄에 총 1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비리는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이 추가됐습니다. 그게 자녀 입시 비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군요. 네,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화면에 정경심 교수 머리 위쪽에 나와 있는 큰 동그라미 2개를 지금 김기태 기자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또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 미공개 정보가 적용이 됐고요. 또 범죄 수익 은닉 및 규제 등의 법률 위반과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 법률 위반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은닉교사, 인멸교사 이게 다 별개의 범죄 사실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요. 증거 위조 교사는 뭐냐면 펀드 운영 보고서에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에 나와서 이거 투자처 안 알려주게 돼 있는데요. 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투자처 안 알려주게 돼 있다. 그게 나중에 추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위조한 거라고 본 겁니다. 증거 위조 교사죠. 증거 은닉 교사는 뭐냐면 우리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동양대 PC, 그 다음에 집에 있던 하드디스크, 자산 관리를 통해 가지고 빼돌린 거, 그거를 증거 은닉 교사라고 한 겁니다. 이 2개는 정경심 교수의 영장에도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거 증거 인멸 교사. 위조는 위조 바꾸는 거고 은닉은 숨기는 겁니다. 인멸은 뭐죠? 없애는 겁니다. 증거 인멸 교사는 어떤 부분이냐면 코링크 피해 직원들한테 야 나랑 관련된 거 다 없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인멸 교사라고 이번에 추가로 공소장에 검찰에 적시를 한 거죠. 특히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원래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재판정에서 검찰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어 왔는데 공소장에도 구체적으로 좀 표현이 됐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은 기소가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판 준비기일이 한 번 열렸고 이번 주에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추가 기소된 공소장에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 단국대 장모 교수에게 어떻게 그 인턴십을 부탁을 했는지, 그다음에 또 각종 인턴십을 어떻게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이런 정황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중에 지켜보면 다 아시게 될 거다라고 했던 말이 허언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가 이른바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 위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공소장에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 행위를 어떻게 규정을 지었냐면 딸의 대학 학점이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 낮은 점을 우려해서 이 딸의 서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내용을 이렇게 언론 보도 보면은 뭐 먼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또 그 전에 차의대 대학원에 가장 먼저 지원하고 그 이후에 거기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표창장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위조했다. 뭐 이런 내용이 공소장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이 가장 먼저 지원한 그 의전원은 차의과 대학 의전원인데 당시에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하고 나서 3달 뒤에 서울대 의전원 입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에 최초로 이제 그 스펙 부풀리기가 범행이 시작이 됐고 이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딸의 대학 학점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서 이제 뭐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를 허위로 기재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양대 총장 뭐 직인 이런 것들을 뭐 컴퓨터 파일로 이렇게 따로 떼놓고 그 아들이 먼저 받았던 표창장을 또 그대로 본떠 와서 여기서 이름 바꾸고 또 활동 내역은 또 본인이 직접 쓰고 나중에 동양대 총장 직인을 거기 갖다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죠? 검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먼저 받은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직인을 오려서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완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을 테니까 부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판에는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군요. 글쎄 뭐 근데 검찰이 오늘 공소장에 밝힌 걸 보면 굉장히 범죄 사실 구체적입니다. 검찰이 소설가가 아닌 다음에야 공소장에 이 정도로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쓸 때에는 그 나름대로 어쨌든 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한 컴퓨터에다 파일의 이동 경로. 왜냐하면 파일 같은 것은 보면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 주체는 언제인지 시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아마 동양대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 변호인과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 측 입장에서 검찰이 나름대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부인하는 것이 공판을 준비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까 옳다기보다 정경심 교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고 제가 좋은 딸을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갑자기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부모로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검찰이 나름대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이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양형사의 첫 번째,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부모로서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이해한 이게 들어가는 것과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다. 이것과는 장량 감경사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유죄를 네. 전제로 해서 또 말씀을 그렇죠. 하셔서. 왜냐하면 검찰이 예. 가지고 있는 증거, 검찰 쪽에서는 아마 김기재도 잘 알겠지만 이거 아마 첫날 공판하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모든 게 설명은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정도로 다른 거 몰라도 이 표창장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첫날 그 재판에서 이 과정이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우리 딸은 정당하게 봉사활동했고 그 대가로 표창장을 받은 것뿐이다. 나는 위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신뢰를 얻을지 아니면 이건 명백하게 허위로 만든 표창장이다라고 하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신뢰를 얻을지 그 첫 번째 공판에서 이 공방이 끝나고 나면은 판가름이 나겠군요.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예. 한다면 뭐 거기다 반박이 있을 텐데 예.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뭐 공소장에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자들도 보통 또 변호사들도 법정에서 그 공판 상황 지켜보면은 대충 어떻게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기록 보면 대충 다 감이 오죠. 그러니까 기록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증거기록 다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어제 이제 검찰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티타임 할 때 보면 이 사문 표창장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게 공소장 변경 우리가 할 거고 그다음에 열람 등서 다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이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변호인들이 볼 거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기록을 보면 감이 오죠. 이거를 반박하기가 쉽겠는데 아니면 예를 들면 검찰이 이제 가지고 있는 증거를 대해서 우리가 치고 들어갈 게 있겠는데와 이거 검찰이 수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반박하기 굉장히 어렵겠는데 감이 올 겁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어떤 증거 기록들이 공개됐을 때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이 그걸 다 읽고 나서도 정경심 교수에게 교수님 계속 부인하시죠라고 할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시다라고 전략을 바꿀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창장과 관련해서 인턴 활동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TBS죠. 뉴스공장에 인터뷰했을 때 이야기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대학이랑 제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뭐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예, 표창장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 사실 또 조국 전 장관과 딸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이른바 사모펀드, 코링크피, WFM 상당히 이 영어로 된 회사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검찰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가장 큰 공을 들였다라고 여러 차례 우리가 이야기는 했는데 말이죠. 어제 추가로 기소된 것 보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수사 인력, 검찰에서 제일 수사 잘한다는 사람 모아놓고 2달 넘게 75일 동안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고작 밝혀낸 게 이 정도냐. 조국 전 장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까지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것 아니냐. 만약에 밝혔다고 한다면 아직 조국 전 장관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에는 그런 연관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럼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할까요? 검찰이 그런 부분에서 입장을 당연히 밝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추측을 해보기로는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조국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조 전 장관과 연관된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은 건 앞으로 조 전 장관이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 방어권 차원에서 조 전 장관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일부러 패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일부러 패를 먼저 보여주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딸이 인터뷰에서 저도 기소가 된다면 재판정에서 최대한 자신의 진실 그걸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딸 공범으로는 적시가 됐다면서요, 공소장에.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 적시된 건 조 전 장관의 딸과 그다음에 오촌 조카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동생 이렇게 3명이 적시가 됐습니다. 딸은 아직 기소는 안 됐습니까? 그러면? 기소 안 됐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보면 이 표창장 위조나 인턴십 위조에 상당히 같이 공범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동양대 표창장 기소될 때 그 논란이 됐던 불상의 공모자와 함께 공모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불상의 공모자가 현재로서는 조 전 장관의 딸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아, 이게 얼핏 들으면 표창장 위조가 참 간단한 사안인 것 같긴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측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사실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제 검찰 쪽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면은 공모했던 부분
사모펀드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 뭐 미리 알고 샀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이 100%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저 그는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하고 예를 들면 아직 기소는 안 됐지만 조국 전 장관이 저 ATM기에서 5천만 원 보냈을 때 부인이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을 미리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그 내심의 의사 부분들은 검찰이 입증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 문서 위조나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파일로 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알았다 몰랐다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쓴 컴퓨터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파일 어떻게 그 작업을 한 게 다 포렌식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건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경심 교수 측에서 좀 전략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유무죄가 가려면 유죄가 나오면 피고인이 타격받고 무죄가 나오면 검찰에 타격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재판에서. 근데 다만 이 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 학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을 거스르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뿐만 아니라 기자간담회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출근길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내비치면서 부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장관자리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도덕성, 거짓말 논란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 서울대 인턴 증명서 공익인권법센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네. 부분은 뭐 아직 공소가 제기됐다거나 그러진 않았겠네요. 아니요,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아, 서울대 그것도요? 네, 서울대 법대 인턴십 과정도 이번에 공소 과정에 포함이 됐고요. 정경심 교수가 거기에 뭐 관여했다는 게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뭐 부탁했다라는 부분이 부탁했다. 관련해서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과의 연관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는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가 서울대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로 있기 때문에 조국 교수와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도 그게 포함돼 있다. 그 인턴이 허위였다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인턴이 허위였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까 잠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야기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그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여러분께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끊임없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 다 아시게 될 겁니다라고 했던 이야기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동학원 일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저는 일단 고링크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이건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고링크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고요. 관여 안 했습니다. 관여한 바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제 뭐 조금만 기다리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되고 추가로 기소가 되고 나서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렸더군요. 어제 오후 4시쯤에 올린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고 바로 올렸던 것 같은데 아내가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공소장 내용에 보면 말이죠. 정경심 교수가 차명 주식 거래했다는 내용이 상당히 길게 적시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WFM 주식을 차명 매입하면서 이제 새로 등장했던 인물들이 그 평소 자주 가던 헤어샵의 디자이너 명의까지 차명으로 활용했다라는 부분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기자들도 뭐 취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뭐 특히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관련해서 획득할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취득한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이 주식을 매입한 기간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기와 또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기와 겹치고 있어서 이것이 뭔가 공직자윤리법과 백지 신탁해야 된다는 의무를 피하기 위한 차명 주식 거래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페이스북 지인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저 참 독특하네요. 저도 페이스북을 좀 합니다만 페이스북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의 계좌까지 차명 거래에 이용했다는 게 검찰이 판단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선물 매매를 목적으로 페북을 통해서 알게 된 지인의 명의를 선물 옵션 계좌 등을 추가로 사용한 그 사실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기자들도 전혀 몰랐던 그렇습니다. 내용이고요. 김태형 변호사가 보기에 저 차명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는 재산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근데 기간을 보니까 2019년 9월이면은 이 논란이 되고 난 이후에도 했다는 것 같네요. 보시면은 이 공소장 맨 뒤에 범죄일람표라고 붙어가지고 예. 이 차명 거래 790회 정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790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얼마를 매도했다 매수했다 나와 있는데 쭉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2019년 7월 8월 계속 있습니다. 특히 선물 옵션 거래 8월 29일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예. 이 논란이 계속 불거질 때도 사실 선물 옵션 거래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공직자는 직접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의혹이 나왔을 때 당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민정수석에 취임했기 때문에 공직자는 주식 직접 투자가 안 되니까 저희 아내가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굴려야 되니까 저 펀드 간접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부인은 펀드 간접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해왔던 거죠. 차명 계좌라는 거는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계좌주가 내 건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나중에 횡령의 문제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수사기관에다가 사실은 누구 겁니다라고 또 고해성사를 할 그렇죠. 수도 있고요. 그런 예.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으로 거래를 한다는 건 남편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주식에 직접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하나만 추가로 예,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양형위원회 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가 예. 있어요. 미공개 정보 이득이 지금 보면 추징이 1억 넘은 걸로 봐서 이득액이 1억 이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1억 이상일 때 형이 가중하게 되면 형량이 2년 6개월에서 6년 사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중 사유예요. 왜? 미공개 정보를 한두 번 내 계좌를 해가지고 1억 정도 이득을 얻은 게 아니라 800번 거래를 했습니다.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했어요. 현직 공직자의 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죄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금융실명법과 병합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법정형은 2년 6개월에서 6년 사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기소 내용 가운데 거짓이 있다.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하겠다. 그리고 너무 불성실하게 조사받은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졸도로 쓰러지면서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불성실 조사라는 비판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